여러분은 안성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게 그중 첫 번째 아닐까요? 바로 유기제품들. 안성의 장인들은 섬세하고 이쁜 그릇을 만들구나. 가격은 한 1,000만 원쯤 갈 겁니다. 아마도. 1000만 원의 유기예요. 안성 장인들의 손길로 탄생한 다양한 공예품들. 안성엔 오래된 전통의 힘이 있습니다. 많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선비마을로서의 집성촌이라는 거. 안성 문화를 이끈 또 하나의 단단한 힘은 바로 선비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안성은 늘 뜨거웠는데요. 가장 큰 희생과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운동이 안성의 3.1운동입니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 안성에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안성의 역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우선 양성면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안성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65개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저수지가 바로 고삼 저수지입니다. 고삼 저수지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저수지 3곳 중 하나인데요. 아름다운 풍광 덕에 영화 촬영지로도 등장했던 곳입니다. 이 저수지에서 고개를 살짝 돌리면 특별한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해주 오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죠. 여전히 전체 주민의 90% 이상이 해주 오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선비 정신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올라갈 때는 저희가 예법대로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공수를 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오른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 오른발부터 이렇게. 마을엔 충절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오드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당대 임금인 숙종의 명으로 건립한 서원이 있는데요. 300년 넘은 건축물입니다. 여기 덕봉사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당입니다. 다른 데 가면은 서원에 모신 분들이 2분 있는 데도 있고 3분 있는 데도 있고 4분까지도 모신 데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 양곡 오드인 선생님 한 분만 모셨고요. 저 지금 현판 덕봉사우라고 써 있는 거는 숙종 친필입니다. 선비의 절개를 지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오드인 선생. 숙종 때 숙종이 장희빈을 끌어들이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면서 여기 모신 오드인 선생님이 반대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숙종이 5년 후에 장희빈을 내치고 인현왕후를 끌어들이면서 미안해서 여기 덕봉선을 설립해 줬어요. 그를 기리는 후손들의 마음은 사당 곳곳을 살뜰히 아끼는 것으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가시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오면은 이걸 보고 저거 뭐 미신 때문에 귀신 쫓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행여 사당이 상할까 싶어 고안해낸 묘책이 이 탱자나무라고요? 탱자나무를 해놓은 의미가 거기 새가 앉아서 새똥 싸지 말고 집 짓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다. 미신 아니고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당은 안성 일대 아이들의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니네 네. 어떻게 왔어 여기? 학교 숙제 때문에. 학교 숙제 겸 왔어? 네. 자, 요거 글자 가르쳐 줄게. 저게 현판 그러는 건데 저게 정의당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정의당 같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랗게 써놨잖아. 그건 도장이야, 도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 도장이니까 저거 정의당이라고 쓰신 분 이름이야. 이 일대에서 가장 번성한 가문이었던 해주 오씨. 그들이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양반 가문이 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을 말살하려는 일제 강점기에도 국권이 조상과 나라를 섬기는 제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1940년도 5월 28일 날 동아일보에 나왔다고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40년도면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이런 재앙 이런 걸 거의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여기 신문에 낼 정도면은 얼마나 그 여기 서원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그거를 증명하는 거고요. 근데 옛날에도 지금에 있는 신발이랑 전혀 달랐어요? 이렇게 하얀 거 신고 있는데 이건 고무신인데 이런 식으로 생긴 옛날에 가죽으로 만든 신발 신었어. 옛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서민들이 신는 거고, 옛날 전통 신발이야. 여기 안에 70, 70이라고 써 있는 거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 신발, 이게 궁금하구나. 이게 신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신발 사이즈야. 뭔가 새로운 것도 배우니까 좋고 뭔가 신기한 것들도 있으니까 뭔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만드는 게 뭔가 감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씨 집성촌은 사실 오씨 가문으로 시집간 심씨 부인의 친정마을이었답니다. 1525년에 있었던 거짓 영모 사건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 이곳에 모신 것이 오씨 집성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집성촌, 해주시 그 500년 된 세거지 집성촌입니다. 예. 자기 아들들을 여기서 키웠는데 아들들이 다 급제를 해요. 그래서 그 후로다가 번성을 한 거야. 그 후에 여기 오정방 이런 분들이 장원급제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동네에서만 문과급제자가 21명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장원급제가 5명이고 그 다음에 무과급제가 114명이 나왔어요. 114명 중에서 장원급제가 4명. 그러니까 이 동네에 지금 어느 그 경기도에만큼 진짜 급제자가 나온 동네예요, 이게. 그 후 쭉 오씨 가문이 터를 잡고 있는 마을.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종부님이셔. 여기 예. 종구라는 해지호 씨 종갓대 며느리. 며느리. 예. 올해 연세가 많죠. 올해 몇 되셨나 말씀해 주세요. 34년생입니다. 깜짝 놀랐죠? 중종 5년인 1510년에 건립된 오정방 고택은 당대 최고의 목수가 지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이게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뭐 전문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사가는 육각 그 기둥이 아니거든요. 저쪽 바깥에 보시면은 기둥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기록에 보면은 1510년도 정도 졌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몇백 년 된 건축물이죠. 수백 년 세월을 오롯이 견딘 목조 건축물. 일부 보수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었던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택에 걸린 현판은 매우 특별한 문화유산입니다. 저 태전당 그렇게 써 있는데 저 태전당이라는 건
그 유명한 우암 송시열 선생님 글씨입니다. 친필입니다. 저게 갈필이라고 그래가지고 칡뿌리 있잖아요. 이거 풀으면은 그게 붓 마냥 돼요. 그래가지고 칡으로다가 해서 쓴 거라 그래서 저게 갈필 현판입니다. 저게. 내가 여기 오면은 감독님 맨날 그 오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이렇게 막힌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부엌 환풍기 장치예요. 이게 굉장히 옛날 분들 지혜가 높죠. 만드는 게. 네.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목적은 그리고 이제 놓고 있기 때문에 대청이. 네. 고택 안채는 종부인 김조한 씨가 생활하는 곳. 집은 그 주인의 마음을 담는다고 했던가요? 옳지 않은 것에 맞서고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던 소년들의 모습이 오래된 집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비마을로서 집성촌이라는 거예요. 집성촌이 이렇게 아직까지 90% 이상이 지금 오씨가 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선산을 다 모시고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종가가 있다는 거. 예, 종손이 이제 계속 여기서 거주한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갖춰진 선비마을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선비마을 근처엔 특별한 역사 현장이 있습니다. 3.1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졌던 곳. 그 자리에 만세운동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19년)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3.1 만세운동. 안성 지역도 예외일 순 없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독립국이 될 것이므로 할 바가 있다. 몽둥이를 준비해라. 몽둥이가 없으면 돌이라도 준비해서 우리는 일제를 축출해야 된다.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아주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원래는 서운고개였는데 지금은 만세고개로 3.1운동을 기리는 그런 뜻깊은 고개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안성 주민 2,000여 명이 이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벌였고 일제의 통치 기구들을 불태우고 격렬히 항거했습니다. 안성의 3.1운동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안성은 1919년 3월 1일이 아닌 3월 11일 날 처음 만세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에서 양성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남진우 학생, 고은근 학생이 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학교가 휴교를 했겠죠. 근데 하루 이틀에 끝날 줄 알았는데 휴교가 길어지니까 집으로 내려와서 3월 11일 날 서울에서 본 3.1운동을 후배들이 있는 양성 공립보통학교에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먼저 안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덕순 선생님이신데 3.1 운동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4명, 6명, 8명 동네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비로 서울 가서 이틀씩 3일씩 잠을 자면서 우리나라의 사정, 상황을 알려서 3.1 운동에 불을 지핀 분이 바로 이덕순 이분이십니다. 안성 주민들이 똘똘 뭉쳐 격렬히 저항했던 안성의 만세운동은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최고형이 몇 년인지 아시죠? 7년형을 받으셨잖아요. 안성에서 3.1운동 하신 분은 12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2분이 12년형을 받으시고 10년형을 4분이 받으시고요. 그랬던 이유가 2일간의 해방, 이틀 동안 안성에서는 모든 외지인을
몰아냈던, 해방이 되기 전에 불완전하지만 이미 1919년 김인현의 해방을 맞았던 그러한 걸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이곳 기념관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328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데요. 이들이 이룩했던 2일간의 해방은 이후 있었던 여러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성의 3.1운동은 타 지역하고 달리 굉장히 의미가 깊은 2일간의 해방을 이뤘고 또 실력항쟁을 했었고 민족 대표 33인의 재판에 원용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고 유례 없이 큰 피해자를 많이 냈던 그러한 곳이었고 또 전 주민이 다 참석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뜨거운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안성. 안성 곳곳엔 유물과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하면 떠오르는 유물은 바로 안성육입니다. 안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공예품 생산지였다죠. 큰 시장도 이곳에 있었고요. 옛날 사람들은 안성을 지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면 목구멍 인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후. 한양이 여기 있으면 올라가다 급격히 좁아지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성이 위치했기 때문에 두 길이 만나는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안성장이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전국 3대 장터 중 하나였던 안성장. 여기서 많이 팔리던 것 중에 바로 갓이 있습니다. 갓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잘라내는 작업을 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안성 도교동 사람들이 트집을 크게 잡습니다. 크게 트집을 잡는 만큼 깔끔하게 고쳐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갓 수선배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 지역은 트집을 잘 잡기 때문에 비싸다. 그래서 갓 수선비에서 분쟁이 일어나지만 어떻게든지 다 돈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도교동 사람들은. 그래서 도교동 사람들은 깍쟁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 트집이란 말이 의미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대단치 않은 일에도 남의 흠을 들춰내는 것으로 트집이란 말이 지금은 변형이 돼서 사용을 합니다. 안성에서 생겨난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은 따로 있죠. 바로 안성맞춤. 그 말은 유기 때문에 생겨났다는군요. 양반가나 또 관청, 궁궐 이런 데서 주문을 받아갖고 만든 유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맞춤유기, 주문을 받았으니까 맞춤유기인데 안성에다가 유기를 주문해가지고 만들면 마음에 꼭 든다고 해서 안성맞춤유기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타 지역에서 흉내내기 힘든 정교한 솜씨를 보였던 안성유기.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요. 특히 마감 솜씨가 기가 막혔답니다. 안성유기, 맞춤유기는 다른 지역의 유기하고 달리 뭐가 중요하냐? 합금을 정확하게 하고 잘 정성들여 만드는데 마지막 그 마무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가질이라고 하는데요. 끝에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둥들투둥한 부분을 칼로 깎아내는 결국 가질을 잘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명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안성은 여전히 전국 최고이자 최대 유기 제품 생산지입니다. 이곳에선 전통 방식을 접목해 유기를 생산 중인데요. 처음에 깎는 칼, 중간에 깎는 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칼. 그릇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기물이 이 구멍을 다 맞춰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속 구멍을 움직이면서 이거 깎잖아요 지금.
주물 유기장 이종문 씨. 그는 안성시 향토 유적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된 장인이죠. 이종문 씨는 쇳물을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주물 유기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아산만 일대에서 채취한 개토를 체에 걸러 틀을 잡아 거푸집을 만들고 여기에 쇳물을 부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안성 유기의 재료는 대부분 안성에서 생산된 것들. 송진이 화력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12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이 좋아지는 거죠. 송진이. 그래서 소나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안성에 소나무가 많았어요. 예, 지금도 보면은 산이 전체가 다 소나무로 형성되어 있어요. 쇳물을 붓기 전 틀에 그을음을 입히고 충분히 달궈진 틀에 쇳물을 부어 모양을 잡습니다. 이때 쇳물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얘가 지금 한 1200도? 1200도? 저 수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면은 진짜 녹아버리네. 예. 그 옛날 방식의 기술은 개념적으로 또 접근해 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왜 이걸 썼을까 의문점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유기 만드는 일은 무척 고된 작업입니다. 제품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수천 번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는데요. 열칠을 안 하면은 이 깨져요. 그릇이 깨지지 않게 이렇게 저기서 열처리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담금질을 해서 강도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때를 들지 않게 지금 않게 샘물을 부어서 완성된 그릇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용도예요? 여기 이제 국그릇입니다. 국그릇. 그릇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꼬박 반나절 정성을 쏟아야 하는 공정.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으로 오가야지 모든 기운이 들어오고 복이 나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단으로 예물로 이러한 그릇을 썼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예단으로 보낼 때 요강을 보냈어요. 이 그릇 안엔 안성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온 선조의 지혜와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안성 살기 좋은 곳이죠. 일단 지형적으로 물 많고 또 그 재료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안성이 유기하는 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기계와 절개. 꿋꿋이 명맥을 이어온 매력 넘치는 고향, 바로 안성입니다. 칠장사는 신라 말에 자장육사가 창건했고 자연에 있고 물가에 앉아서 그냥 흘러가는 구름이나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 느끼면서 앉아있는 자체가 좋은 거죠. 이 버스만 타면은 어디 여행 가는 느낌이 나요. 뱃삼의 무로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in Baton Rouge. I don't